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집권 여당의 기본 조건은 경제나 안보를 정말로 꼼꼼하게 챙기는 문제인데 사실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일으켜 세우면서 왔는데 그 오늘 발표 약간 좀 쇼킹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의 SNS에다가 한국 국회가 우리가 무역 합의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종전에 25%로 되돌리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 정치 연장이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은 미국 내 지금 정치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극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국의 관세를 사실 실제로 먹일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물론 있지만 네. 램이에요. 램 관세를 25%를 높이면 그 부담 누가 져요?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져요. 네. 예. 근다고 해서 한국에서 램 안 살래 할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망해요. 이걸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핏 생각하면 자동차 안 팔리고 25% 관세 올라가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그거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램값이 몇 배가 폭등을 하고 요즘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미국 사회에서 램이 없으면 미국 사회 당장 망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램을 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관세 누가 부담할 건데?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지금 미국에서 이미 관세 효과 때문에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법원에서 지금 곧 관세에 관한 판결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나름대로 국내제 문제를 외부로 한번 돌리면서 한국을 한번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사악할지 몰라 바보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당황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알아요. 아, 그 중에 골랐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한국이라 한 건 아니고 이미 일본은 다 두드러 패놨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가 워낙 어수선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야당이 이걸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던진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아니 근데 우리 그 정 변호사님처럼 대부분 생각했나 봐요. 저는 이 소식을 이제 새벽에 접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장이 열린 날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일단 팔았는데 오늘 봤더니 주식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 변호사님처럼 트럼프가 공수표 날린 거다라는 관측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제 트럼프의 이제 언설을 보면 흐름이 어떤 거냐면은 나랑 이재명 대통령은 잘했어. 두 번 만나서 잘했어. 야, 근데 국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회 입법 과정이 너무 느리다고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 가지 복선을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느리죠. 지금 그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이 모두 175개 법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국민의힘이 하나하나마다 다 필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통과하면 175일 걸리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 간의 원내 협상을 통해서 이번에는 최대한 좀 많은 숫자를 통과시키자. 예,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쪽에서 원하는 거 웬만한 건 좀 받아주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병도 대표가 아주 그냥 머리털이 빠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세게 협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 그 쿠팡의 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아, 트럼프가 쿠팡의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 네. 네. 아니 150억, 160억 달러씩 그 로비를 했다는데 공화당이나 트럼프 진영에는 그 돈이 안 갔을까요? 당연히 저는 전달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로비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상황이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는 지금 거예요. 물가가 네, 미국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0.4달러 정도 했던 아보카도가 최근에는 7, 8불, 뭐 10불까지도 올랐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체로 미국의 중산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온 동네 다니면서 관세 협상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물가만 올려놓은 거 아니냐. 트럼프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게다가 저 IC 단속이 맞아요. 그냥 네. 아주 사소한 동네까지 다 들어온대요. 아,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민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정지선도 지켜라. 야, 어떻게 네, 될지 모른다. 어떻게든 단속은 피해야 된다. 단속하면
총 맞아 죽는다. 이런 그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마라. 정지선도 지켜라. 그리고 이제 사람 많은데 절대 모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일종의 이제 자강 같은 거죠. 왜냐하면 괜히 IC 같은 데 찍혔다. 어린아이 5살짜리 꼬맹이도 끌고 가는 나라 어떻게 그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다 사실 떠나서 미국이 100원 아니 근데 백인들을 저렇게 총 쏴서 죽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무서운 국가폭력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네. 미국인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와 인권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 사회 내부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다. 이것도 있고 오늘 이 뉴스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즉각 국회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야 이거. 순서대로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러는 이런 거야? 생각에. 뭐 순서대로 하고 있고 우리는 뭐 안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또 그리고 이제 규정상 이를테면은 그 팩트 시트에 나온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통과시키라라는 게 없대요.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왜 지금 통과 안 시키냐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관세 협상 초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의 뉴 노멀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걸 발표하지만 이게 언제 다 휘딱 그렇죠. 뒤집어질지 예, 모른다라고 예,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핵심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정 변호사님 죄송해요. 변호사를 워낙 많이 만나셔가지고 헷갈립니다. 하루에도.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이 지금 그 관세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법 판결에서 트럼프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앞두고 뭐라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여기서 뒤집어지면은 트럼프가 설 땅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왜 트럼프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수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글을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올렸을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속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게 바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1, 2심을 다 졌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순이라고 한다면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 구조라고 하더라도 3심에서도 어렵죠. 아마도 네. 어렵다고 보는 게 관측인데 아직 날짜가 안 정했을 뿐인데 그럼 어떻습니까? 관세하고 투자는 사실은 관계된 것 같지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관세는 무효가 돼도 투자는 별개로 갈 수 있는 낮죠.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우리는 관세가 무효가 되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보십시오. 지금 연방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 등으로부터 투자를 확약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충 나오는 날짜가 연방 대법원이 4주간의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면 2월 20일 날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안 남았죠. 그 사이에 속된 말로 한국 정부로 투자 쇼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 카드를 꺼낸 네, 거고 충분히 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너네 투자는 하기로 한 거잖아. 그쵸. 상관없이 해야 되는 네. 거야. 이걸 위해서 이술을 전 맞습니다. 던졌다고 봅니다. 근데 네. 한 가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투자협정에는요. 사실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만 한다는 조항은 또 없어요. 그렇죠. 할 수도 있다라고 돼. MOU고 예, 게다가 MOU, 예. 예, 그래 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불안할 거예요. 어느 쪽도 불안할 건데 제가 갑자기 냉태없이 끼어든 거는 저는 한 가지는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우선은 저는 쿠팡은 이번 사건에 영향을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안 줬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쿠팡이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쿠팡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쿠팡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시장을 욕되게 하는 기업은 지금의 무슨 식민지 시대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마치 수탈해 가듯이 그러게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에다가 가서 이르는 이런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다 뿌리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연장선에서 쿠팡이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정치권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의회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을 압박이라는 통해서. 게, 근데 압박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뭐 그런다고 통하진 않지.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압박의 최대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만 하더라도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김민석 총리가 가가지고 어글이 받고 왔거든요. 근데 쿠팡 쪽에서 마치 이번 일이 있자마자 자기네들이 무슨 배후에 있는 것처럼 약간 좀 과장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하고 막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리고 쿠팡이 아무리 로비를 많이 해봐야 그래봐 기업이에요. 그것도 한국에서 대부분의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네. 버는 기업일 뿐. 미국에 로비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에 그 정도 로비 안 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네. 쿠팡이 기형적으로 자기네들 존재 가치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지. 그래놔서 쿠팡에 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배제하고 판단해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정부 관계자들 높으신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는 생각보다 쿠팡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지금 어찌 국제적인 그런 쟁송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네.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아마도 제이디 벤스까지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좀 취재를 좀 했고 생각보다 내용은 심각하다. 그 얘기를 또 이제 굉장히 높은 경제인 그 기업 사이드에 일하는 분들이 물어봤더니 쿠팡 문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자꾸 불러서 면박 준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경제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과징금 때리는 경제적인 형벌과 제재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정위가 계속 네. 검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영업 정지를 하든지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영업 정지예요. 근데 뭐 이거 저거 뭐 저기 사돈의 팔촌까지 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러다가 미국 정부에서 통상 압력이 오고 그러면 어떡하나 저떡하나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쿠팡을 향해서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로비가 먹히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는 맛이 있어야 된다. 뭐가 됐든 양당 간의 결정은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달째 검토 중이에요, 기사가. 근데 공무원들이 검토 중이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이거 안 하네. 쿠팡 이러다가 유야무야 넘어가겠네. 이런 거예요. 근데 쿠팡 말씀하신 대로 망해야 되는 기업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정부가 꼭지를 따야 되고 마침표를 찍어줘야 된다. 그 역할은 공정위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정부가 슬기롭게 판단하겠지만 생각보다 쿠팡 문제가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복잡해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네. 간단해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니 마찬가지인 근데 저는 거고. 처음에 네. 이제 탈팡한 다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탈팡한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가니까 그 가격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비교가 있어서 어쨌든 제일 싼 데를 들어가요. 그러면 난생 처음 만나는 이제 그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입해야 그러면 돼. 가입해야 돼. 일단 가입해야 돼. 그렇지. 예. 또 막 가입을 해. 그래서 처음에 이걸 사고 가입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회사 물품 사려고 했더니 네. 또 새로운 다 가입해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마켓하고 컬리만 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그냥 지마켓. 아,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소비자들은 불편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어쨌든 슬기롭게 정부가 해결하기를 좀 바라고 그 마지막 이슈는 김경 그 시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제 이제 그 시의회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퇴문까지 내면서 뭐 진실을 밝히는데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식의 논변을 했던데 김경의 그 사퇴와 그런 이런 사퇴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김경이 현금을 건넨 게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역 의원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의혹과 보도들이,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현역 의원이 누구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밭글이 돌았는데 그 밭글에 달린 의원들은 확인해 보니 본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가 이 공천원금 초반에 취재했을 때 미투처럼 나올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 민투처럼 나올 수 있다. 나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 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김경과 강선우와 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이 세 사람의 문제.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공간이 꾸릴 때 현역 의원들 싹 다 그렇죠. 배제를 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간 건데 중요한 것은 서울만 그럴까? 아니면 다른 지역은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돈공천에서 확실히 근절할 건지 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좀 뭐가 필요하고 저는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꼬리를 끊는 걸 좀 네. 제도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수서도 내고 갑자기 직도 던져버리고 사퇴문까지 내면서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하면은 좀 어떤 애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거고. 네. 결국은 이제 뭐 김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나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 사실 뭐 어떤 분이야 20개씩 받고 군수자들이 주고 건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 상상을 잘 못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옛날에야 뭐 정가가 매겨져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고 이걸 과연 제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게 가능할까? 형벌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 형벌을 만든다는 거는 그 행위가 있다는 뜻밖에 안 돼요. 네. 형벌이 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정말로 필요할 맞아요. 것 같고. 네. 저는 결국 투명성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공천 심사도 이제 과거에는 다 밀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밀실 짬짬이가 있었던 게 민주당도 그랬던 게 사실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저는 다 모든 것을 대통령 하듯이 해야 된다고 열어놓고 생각해요. 해야 다 된다. 열어놓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무슨 정책 검증하고 그리고 실제로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그렇게 가야 이래야 조금 되는 거지 열심히 정책 준비했는데 누가 돈 갖다 주고 공천 받더라 이런 게 이제 되면 그러니까요. 뒷돈 없이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경의 이런 행태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당연하죠. 처음인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적극적 네. 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냐면은 이게 심지어 사퇴문을 봤더니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요. 뭐냐고 돼 있냐면 공개적으로 밝힌 그래서 지난번 자수서에 수사기관이 낸 거고 최근 논란이 된 강선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자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주고받은 거에 그리고 대해서. 자기가 예. 1억을 줬다고 쓰지 않았어요 자수서. 근데 이거는 자수서는 수사기관에 낸 거고 그렇죠. 사퇴문은 공개적으로 이제 밝힌 거니까 이제 아이는 대놓고 범행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의원 자격이 없다 네. 물러나겠다 네. 이런 게 수사기관에 향한 방어권 행사 적극적 차원에서 방어권 행사 이렇게 차원.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두 구속만은 번째로는 말아줘. 그리고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는 네. 더 이상 수사가 확대되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금품 사건이 아니고 보니까 이분의 가족들 포함해가지고 상임위 활동하면서 관련된 서울시 그렇죠. 사업을 지금 많이 그랬다는 수주했다라는 거잖아요. 거고 예. 이 부분이 수사의 대상이 되면은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서희건설적 네.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아니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네. 이게 되면 완전히 풍비박산 아닙니까 네. 지금? 빠른 네. 속도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뭐 자기 하나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걱정 안 해요. 생각보다 나와서 있는 돈 쓰고 살면 되는 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이 맞다라고 저도 봐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녹음 파일이 또 이제 그렇죠. 그 정책 지원관이 아마도 이제 임의로 제출한 PC에서 이렇게 120여 개 나왔다고 하던데 거기 뭐 온갖 것들이 이것도 있겠죠. 지금 보도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러겠죠. 앞으로 더 나오겠죠. 경찰에서 풀을 네. 해주면 주는 족족 나올 거고 그리고 갑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오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뭘 그 진실을 숨길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녹음기 예. 안에 모든 내용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야 이걸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당사자 알 당한 수가 사람은 없죠. 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은 까먹어도 당한 사람은 안 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오기 때문에 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공직에 못 들어간다. 이런 로직이 아니 근데 통용돼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기자니까 녹음을 사실은 상대방 정치인들 얘기를 그대로 옮겨야 되니까 녹음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실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적고 이렇게 컴퓨터에다 하고 하는데 이게 미국처럼
녹음할 때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요즘은 들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에 상담하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녹음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문제는 예. 없지만 고지는 해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녹음을 한다. 고지는 하는데 또 이게 미국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녹음을 못하게 혹은 고지하게 법적으로 하자. 큰일 납니다.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큰일 안 날까요? 그래도 제가 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는 문제. 저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봐요. 이게 너무 녹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녹음이라는 게 법정에 녹음기가 나가잖아요. 생각보다 증명력이 크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대화라는 거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부풀려질 수도 네, 있고. 맥락이라는 게 당사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기억을 하고 그 녹음기 막상 켰는데 약간 다른 뉘앙스의 말이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일반인 그 사람 간의 양 당사자가 있었던 끼익인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전화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만 특히 부부 간에 엄마 아들 간에 전화하고 있는 두 사람에서 이것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 듣고 당사자는 이거 분명히 이렇게 말한 거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요즘 이제 막 카카오톡, 텔레그램, 그러니까 녹음, 온갖 게다. 그런 네. 온갖 게 막 증거로 나오는 막 이런 게 이렇게 말 그대로 파놉티콘이 돼버렸고 누구나 만인을 감시하는 사회가 돼버렸고 나는 어제까지가 아주 친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터놓고 야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향하는 칼날이 돼서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개개인 간의 신뢰가 너무 이렇게 크게 어긋나고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말 한마디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됐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이게 갤럭시 폰을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근데 요즘 아이폰도 다 돼요. 아이폰도 앱으로 아이폰도 돼요. 녹음돼요? 통화 네, 녹음돼요. 통화 앱으로 네. 하면 녹음이 됩니다. 나 앱?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난- 기자들이 요즘 아이폰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지금 옛날에 안 쓰다가. 몰랐네. 네.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장단점 아니 아이폰이 얘기 안 하는데 바로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소리 없이 녹음이 된다고요? 돼요. 그 통화 앱이 있어요. 그게 아마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앱이 있어가지고 통화 녹음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몰래 녹음하는 기계도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몰래 녹음하는 기가 뭐예요? 아 이거 원래 네? 녹음하면 안 되는 거 그럼 아닙니까? 뭐예요? 예. 아니 몰래 내가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몰래 녹음하는 기가 블루투스로 뭐예요? 예. 연결해 가지고 아이폰 입장에서는 나는 기술 들어간다, 블루투스로 스피커에 보낸다라고 아이폰을 착각을 대박이다. 하지만 예. 거기에서는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을 야 해요. 이거 소름인데. 어. 그런 기계도 있어요. 아니 무슨 탐정이세요? 탐정이 아니고 앞으로 정필수 변호사님 대화할 땐 조심하도록 조심해. 하겠습니다.